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우리 증시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가 뭐 대단합니다. 오늘은 이제 4,800선을 뚫는 데서 그치지가 않죠. 4,900선 거의 노크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던 5,000포인트가 눈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코스닥까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60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선 코스닥인데요. 바이오텍이 쉬어가도 로봇주가 급등하면서 코스닥이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을 이끄는 건 바로 현대차 그룹이라고 봐야겠죠. 현대차가 정말 무시무시한 폭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만 원 진짜 금세 도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로봇이 질주하고 반도체 아직 꺼지지가 않습니다. 골고루 좀 힘을 내주는 우리 증시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어떤 기회를 새롭게 볼 수 있을지 랭킹쇼에서 힌트 얻어가시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 방법 2가지로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유튜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은 날님 오자마자 엔캠 2차전지 종목 하나 진단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요. 네. 야옹이 날다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소외받고 있는 분들까지도 함께 힘낼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망님은 성일 하이텍 남겨주셨고요. 강산님도 상호 수젠커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스노우병주님, 후리지아님, 좋은날님, 야옹이 날다님, 그리고 수익내자님도 오셨습니다. 수익내자님은 길게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죠. 코스피 신고가 이런 장을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니 나 늙음, 살 날이 더 많은데 오늘따라 말이 많아지네요 하면서 이렇게 또 기분 좋은 글도 남겨주셨어요. 정말 이거 요즘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반복돼서 질릴만도 한데 질리질 않아요. 네. 처음 보는 증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우님, 일주일도 두 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장호애커님, 아침에 방송하신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다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좀 일찍 뵌다는 생각에 기운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조이 엄마님도 오셨고요. 금수갈님, 박혜원님도 오셨습니다. 로봇주가 핫하다 보니까 네. 혜영님은 유로메카의 매수 시점 문의를 주셨고요. 아니, 뉴로메카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던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주린이다님은 예. 이제 주린이가 아니신 것 같아요. 뭐죠? 오늘 들고 있었던 로봇주 180% 와. 입절했다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시작하고 최대 수익을 보셨다고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하지만 로봇주는 대단합니다. 카라님이 또 뭐예요? 안타까운 글을 남겨주셨네요. 주도주가 없으니까 내일이 슬프지만 화이팅 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주도주, 그래 최근에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 단적으로는 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자동차 이런 쪽이 있을 텐데 갖고 있는 분들은 즐겁게 수익 보시고요. 네. 지금 새롭게 따라가실 분들이라면 이 고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조금 소외되더라도 갖고 있는 종목을 괜찮은 종목이라면 잘 버티고 나중에 내 차례가 됐을 때 제대로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매수 시점까지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투자 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풀빌라 가는 백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토토님, 행투님 오셨는데 온수매트 최강으로 틀고 자도 옆구리가 추운 창호 삼촌. 공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정을 할 수가 없군요. 그러게요. 날이 또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네. 또 상호 삼촌의 옆구리가 더욱더 시릴 것 같습니다. 옆구리도 시리고 눈에서 눈물도 줄줄 흐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면서 종목 네.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요청이 꽤 들어옵니다. 조이님의 삼성그룹주는 뭐 웬만하면 모조리 신고가 행진이죠. 네. 삼성물산을 보내주셨고요. 오, 수연님의 네. LG전자 4년째 보유하고 계시다는데요. 그래요. 와, LG전자 오늘 아주 좋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진단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투셀도 올라왔고요. 시즌도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은근히 확실히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죠. 슬슬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 바이오텍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올랐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오늘 강한 종목이죠. 우리 소망님이 보내주신 성일하이텍입니다. 이거 폐배터리 관련된 네. 대표 종목 두 가지가 있죠. 성일하이텍과 함께 세비캠. 지난번에 2차 전지주들이 쭉 올랐을 때는 세비캠이 단연 강하게 올랐거든요. 네. 오늘 근데 보면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성일하이텍이 오히려 더 잘 갑니다. 오늘 무려 11%죠. 2차 전지주들 오늘 중간중간 조금씩 강한 종목들이 눈에 띄거든요. 자, 성일하이텍 매수 가격은 49,214원입니다. 15% 비중이신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몇 년 기다리셨군요. 오. 자, 성일하이텍 확실히 처음에 상장했을 때만 해도 주가가 대단히 높았는데 꾸준히 밀려 내려왔습니다. 언제쯤 이 바닥권에 헤매이는 모습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전문가님,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된 대표 종목입니다. 조금씩 고개를 들더니 오늘은 또 급등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되면 몇 년간의 서름 이번에 확실히 좀 떨쳐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바라볼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년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어떤 전략을 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을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면 잘못 산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전체에서 이 매기가 어느 정도로 이 폐배터리 종목들의 집중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첫 번째 업황은 사실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 주셨던 것처럼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의 측면에서의 사업 비중이 가장 높아요. 전체 매출 비중의 7-8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왜 이 폐배터리 분야에서 앞으로 좀 기대값이 좀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드리냐라면 저점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죠. 24년도에 이제 영업 적자가 가장 심화가 되었었고, 25년, 26년 정도부터 해서 적자폭을 좀 줄이고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는 측면이 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거는 그런 측면들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나올 때 보통의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원사이드, 그러니까 원웨이로 그냥 쭉 올라가던가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했으면 또 조정을 받고 상승했으면 조정을 받고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의 기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는 게 대체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추가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있어요. 기존에 전기차 시장에 국한되어져 있었던, 그러니까 파이가 너무나도 컸었던 시장에서 지금은 ESS향 배터리도 충분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추가 가산점을 좀 줄 수 있다는 측면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성일하이텍 지금 국면에서, 지금 가격권에서 단기적인 퍼포먼스, 오늘 같은 급등을 좀 노리고자 하시는 거라면 저는 큰 수익은 타겟화하는 건 지금 알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손실 안 보고 뭐 적절히 수익 보는 선 한 5만 원 위에서 5만 5천 원 사이 정도에서 이제 분할 매도 대응하는 게 지금 차시 모멘텀 플레이의 정석화된 내용이 될 겁니다. 다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저는 몇 개월 정도는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랬을 때는 등락이 나오겠죠. 올라갈 만큼 또 빠지고 올라갈 만큼 빠지고 하는 횡보기가 발생했을 때 저가, 가격 매력권, 흔히 말해 우리가 지지라는 용어를 쓰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발생할 때에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도 느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매도 한번 하시고 추후에 다시 사시더라도 매도 한번 잡고 가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가격권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만 목표가를 두자. 그리고 추후 가격 매력권이라고 판단한다라면 다시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4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오는 국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일단은 이대로 갖고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5만 원대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욕심은 너무 많이 내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다시 접근을 하시려면 4만 5천 원 아래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 성일하이텍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창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쵸? 명신산업 두 분이 또 오. 문의 주셨고 사막 콘덴서도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명신산업도 올라왔고 2차 전지 궁금증도 확실히 올라와요. 행투님께서는 성일하이텍 조금 전에 봤던 네. 종목이죠. 이거 들어갈까 고민을 했던 종목이라고 이야기 또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한 분은 아주 과감하신 분이 눈에 띕니다. 네. 나다신님. 와, 오늘 수익 본 돈이 있다고 우와. 하셔요. 차익 실현을 하신 거죠? 네. 그럼 아마도 최근에 강했던 뭐 자동차라든지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 이 돈을 대주전자 재료에 소위 몰빵했답니다. 올인하신 거죠? 네. 와, 이 차전지에서도 사실 기대감은 많았는데 주가는 계속 좀 바닥권으로 회귀를 했던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올인을 하셨다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HPSP 그리고 또 GST도 올라오고 리노공업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코스닥에서 시총 비중이 높은 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다시님, 바로 답변해 주셨네요. 내년 매출 기대치랑 차트가 완전 반대 같아서요. 이거 중요한 거죠. 아니, 실적이 이렇게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대가 되는데, 차트가 주가가 왜 이런 거야? 이럴 때 노려볼 만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행복하고 싶어요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시즌입니다. 매수가는 39,533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올해 보유했는데 보유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추매는 힘들고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시즌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랜 기간 보유하시면서 비중을 차차 늘려오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어려운데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손실 줄이고 나온다는 건 주가 올라갈까요의 질문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들어요. 우선 첫 번째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실적이라든지 숫자로 증명하는 측면들보다는 테마성 재료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CJ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시장 대장주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 파이를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진단 키트, 진단 시약 이쪽이 이제 주 상품들, 주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 제품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가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유행성 질병들이 유행할 때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수출 단위 또한 유행성 질병이 좀 유행하는 국가에 제일 많이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이 언제 하는가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절처럼 진단키트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팔릴 거라고 예측하는 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럼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급등했던 이력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유행성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파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범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과거 사례 보면 돼요. 2024년도에도 상승으로 보면 한 30% 정도 상승을 만들어주고 이후에도 한 50% 이런 상승 파이를 만들어주는 구간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이게 매출을 토대로 해서 실적이나 숫자로 증명되는 형태는 아니고 테마색이 진하죠. 예를 들어 코로나 재유행이라든지 또는 독감 같은 것들이 또 유행하는 측면에서 테마가 발생하는 건데 저는 이런 기대값을 놓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가 어렵다라는 거는 이미 비중도 많이 찼고 다른 섹터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잘 보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자체를 테마화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의 비중을 막 지금 20% 들어가 있는데 40% 50%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비중만 유지를 하시고요. 저는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매도로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그 국면이 3만 원 넘어가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건 기간이 당연히 소요가 돼요. 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다 이런 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두시고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3만 원 위에서부터는 분할로 매도를 잡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시장에 전면 소외되어져 있는 이런 시장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거 올라오면 이제 또 못 팝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좋은 애들 몇 개가 그리고 그 좋은 애들 몇 개의 종목들이 이끌고 있는 해당 섹터들만 움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바이오가 엄청 좋았죠. 몇 개의 종목들이 쭉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월이 곧 있으면 이제 또 지나갈 텐데 1월에는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몇 개의 종목들이 또 쭉 끌고 갑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해당 섹터들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전력, 원전, 조선, 방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좋은 측면들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타겟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시장 같은 종목들에 물려서 오랫동안 기간 투자할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신고가 가고 있는데 내 포트 체감상은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얘가 테마의 색채를 받게 되고 올라가는 국면에 있을 때는 꼭 손실 줄이고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때에는 해당 주도주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시젠이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큰 질병들이 돌지 않는 이상 추세 우상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것이 큰 종목들만 너무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대표 그룹주들만 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 그리고 두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반도체 투톱 오늘도 최상위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죠.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14만 8,600원.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을 아직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76만 2천원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1, 2위는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현대차가 새롭게 2위로 등극을 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무려 13%를 끌어올리면서 46만 8,750원. 오늘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최고 주가 기록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엔 두산그룹주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표주죠. 0.42% 살짝 올리면서 현재는 95,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두산 로보틱스 로봇 대표주입니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두산 로보틱스 오늘장에서는 로봇주 가운데서도 아주 두드러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6%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0만 원대를 뚫어냈고요. 지난해 최고 주가까지도 넘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중에서 로봇주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이제는 이렇게 무겁기도 한 종목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들까지도 로봇주에서 골고루 강합니다. 오늘 더 신고가 기록을 내줬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부터는 저는 모른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멀티플이라든지 밸류 측정이 되는 영역도 아니고 또 지금은 이제 기대감의 작동 중입니다. 로봇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드리는 코멘트들 보면은 로봇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제가 코멘트를 안 해요. 왜? 그나마 마지막에 저평가 영역에 있었고 사볼만 했던 게 출발하기 전 현대차였습니다. 이제 이 현대차조차도 곧 있으면 50만 원에 도달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밑에 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 기자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부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감속기 기업까지도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상방 트라이 하는 건 보유자분들이 예를 들어 이미 수익이 찍혀있는 과정 속에서 좀 반납하더라도 그래 내가 머리 꼭대기 못 팔지언정 어깨에는 팔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들고 가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더 갈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드리는 순간
아마 지금 사시는 분들도 발생할 거예요. 저는 그러기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로봇이 앞으로 특히나 2026년은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년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는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부터 국내 기업까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이제 중심축이 되는 것들은 앞으로 선별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럼 그 선별화 작업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지금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있을 테고 많이 빠지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선별화는 사실 업황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빨리 작용되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들어가려면은 단타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실력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각자 역량에 맡길 수 있는 거고, 제가 공통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새로 사기에는 지금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새로 사려면은 지금 주요 섹터들 중에 빠지는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 중에서도 좀 실적 상승이 좀 또렷하고, 지금 이 고환율 속에서 또 수출에서 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로 눈을 돌리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저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엄청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분들이 당장 팔아야 되냐, 내가 수익 많이 찍혀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봐요.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새로 진입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장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신규 매수는 특히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그렇죠.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채팅창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오텍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물어보고 계시고요. 예. 휴젤도 주가가 하루 오르면 내리고 언급도 거의 없어서 어떻게 대응을 짜야 할지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지난주 그 마지막 거래를 기억하시죠?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알테오젠이 솟구치게 되니까 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기대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참 요즘에 시장이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다들 새로 고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요. 자, 불스 웨이브님 오셨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언스카드님께서도 이게 고양이예요, 여우예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계시는데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혹시 고생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함께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08님은 지금 국대 AI로 오르는 게 LG전자와 LG CNS인 듯 다른 건 못 오르네요. 이렇게 또 두 개로 몰리는 건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밑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 기억에는 LG전자 오르고 나면 장이 조정오던데. 이게 상당히 뭔가 우려감을 낳게 되는 한마디군요. 네. 근데 예전에 언뜻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때였죠? 그때쯤인가요? LG전자 거의 뭐 상한가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때가 진짜 좀 끝무렵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긴 하네요. 하지만 또 최근에 계속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형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가 이제 조금 고점이지 않을까 싶을 때 갑자기 현대차가 질주를 했고요. 그렇죠. 현대차가 끝나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포스코홀딩스도 나타났고 LG그룹주 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그룹주까지 대형주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너무 큰 종목들이 무지막지하게 갔잖아요. 이 종목을 새로 매수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꼭 한번 확인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외감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특정 섹터만 막 날아가면요, 마지막에 결국 그때 따라가면서 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꼭 크게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신중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경님이 뉴프렉스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 6,7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뉴프렉스 수익 보고 매도할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다행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유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얘네가 하는 거는 방금 우리 앵커님 잘 설명 주신 것처럼 LG전자를 바라보시면 돼요. 거의 지금 최근 움직이는 변동성은 LG전자 올라가면 같이 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띱니다. 주제품이 이제 FPCB예요. FPCB도 이제 모바일용, 자동차나 전장, OLED용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고객사가 지금 LG전자입니다.
LG향으로에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LG전자가 오늘처럼 부각받는 날에는 같이 주가의 연동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질문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 과거에 우리가 이 뉴프렉스라는 기업이 잘 올라갈 때 생각해 보면 XR, AR 이런 주요 모멘텀들이 작동할 때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측면들이 막 부각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각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상승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수익 보고 팔 수 있나요?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지금 LG전자 더 갈 수 있나요? 랑 비슷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상방이 열 수 있다라고 봅니다. LG전자 최근 실적 보게 되면은 좀 꺾였는데 이게 괜찮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저 앞으로 LG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아까 국가대표 AI 얘기도 나오던데 LG그룹을 필두로 한 이 AI 전략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단위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죠. 가장 큰 수혜가 지금 LG그룹주들이고요. 그를 토대로 과거 한 달 정도 전이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운영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그 추가 비즈니스까지 해서 LG그룹주들이 한 번에 수주했던 이력까지 있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뉴프렉스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게 뭔가를 좀 판단해 봐야 되니까 LG전자 들고 가는 게 좋냐 뉴프렉스 들고 가는 게 좋냐 했을 때는 LG전자가 낫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일 거고요. 상방으로 주가가 튀는 경우에는 변동성 뉴프렉스 좀 더 줄 수 있습니다만 상방으로 변동성을 준다라는 건 하방 변동성도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끌고 가기 유리한 건 LG전자입니다. 다만 그를 토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뉴프렉스도 좀 더 상승할 동력이 유지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도 지금은 가져가시고요. 가격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이제 저항 구간 때는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저는 다음 레벨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7,000원대까지 구간에는 중간 등락이 있더라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뉴프렉스는 거래로 좀 끝내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일부 수익을 보고 매도하신 다음에는 7,000원 위에서 매도하신 다음에는 해당 모멘텀, LG전자를 주축으로 한 이 데이터 센터와 AI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추종하고 싶다라면 LG전자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프렉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내용 잘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네. 어떤 섹터가 잘 가고 있는지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역시나 로봇주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별빛의 속삭이님은 금요일에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 도전 중이네요. 와.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이 얘긴 즉슨 오늘 강한 종목 이러면 그 로봇주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상한가 도전 중이라고요. 그러면 비슷하게 올라가는 종목 로봇주 중에도 몇몇 눈에 보이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인지 혹시 가능하시면 힌트 살짝 주시죠. 같이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 국한님은 네. 포스코 DX 매수한 지 오래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또 뜨거운 포스코 DX 진단을 그렇죠. 남겨주셨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거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오늘 사실 이게 로봇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 장은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효건님 오셨죠. 네. 유창호 정수지행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김치국님은 네. 알테오젠 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알테오젠이 금요일장에 정말 코스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추가 빅딜을 예고했는데 오늘은 또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매수 시점으로 봐도 괜찮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최근에 저 이런 패턴들을 좀 보거든요. 갑작스럽게 큰 종목이 급등을 쫙 했다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네. 다음 날에 조금 주춤해서 에이 뭐야 이러고 마는 건가? 그러고 다시 맞아요. 빡 뽑아 올리는 경우들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 사실 뭐 지금 기대감을 만들게 되는 이슈들도 있으니까 이러다가 또 급등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아주 행복한 상상도 해봅니다. 알테오젠 같이 이 코스닥을 좀 이끌어주는 이 대표 종목들이 활약해줘야 코스닥도 재미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르샤님이 저는 로봇주 무서워서 못 담았는데 수익 네. 내신 분들 축하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로봇주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좀 고점인가 네. 싶어서
바라만 보기만 했는데 그렇죠. 지치지 않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와, 버터플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그렇죠. SPG도 4강가 도전 중 거의 뭐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고요. 아, 별빛님, 우리 기술 갖고 계셨군요. 아하. 그래요. 그 미국 증시에서도 원전주들이 강세를 또 보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또 고스란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어왔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두 분이 한 종목을 같이 말씀해 주셨군요.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자동차 종목입니다. 명신산업입니다. 매수 가격 이예수님은요, 15,100원이고 5%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네. 이정환님도 갖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 거의 똑같습니다. 15,000원에 비중만 좀 다르군요. 15%입니다. 익절할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자, 이예수님과 이정환님의 이 명신산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명신산업입니다. 아, 자동차 부품주, 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명신산업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이제 핫스탬핑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차체에 보면은 이제 금형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부품을 가열해야 됩니다. 그럼 가열을 한 950도 이상 하면은 성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모양을 잡고 급속 냉각하는 거죠. 이 공정을 토대로 해서 차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많이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명신산업. 실적도 보게 되면 꾸준히 잘 나옵니다. 주가는 꾸준히 안 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들도 강한 기업인데, 저는 이런 부품주들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자산은 많은데 저평가 영역이고 멀티플 계산하면은 정말 싼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국내에 아직도 꽤나 많은데 저는 슬슬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상법 개정이 거의 다 끝나가죠. 네. 그래서 1차, 2차, 이제 3차까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평가 영역에 있는 기업들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1차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명신산업도 최근에 거의 안 움직이는 기업이 바닥 다지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책이 그러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기업들, 핵심 이제 현대차 계열사들이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로봇으로 인한 매기 확산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부품주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이제 레벨 잡는 형태의 키 맞추기 있는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뭐 지금 명신산업 정도 제외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좀 있으니까요. 명신산업은 좀 후발성이 짙은 기업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보면은 평단이 좀 높아요. 근데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 사도 될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더 사실 거면 지금 사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PBR 기준 한 0.7배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부품주로 판단을 해서 PBR 1배 정도 간다라는 관점을 두면은 앞으로 한 50%의 상승 여력은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기간은 걸리겠죠. 지금 시장 소외된 것도 좀 풀려줘야 되고요. 그럼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라면은 지금 더 사셔가지고 올라가는 국면에서 팔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좀 올라가는 국면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주셨으면은 제가 해당 재료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좀 더 상방으로 트라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크해 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 누워 있잖아요. 재료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부품주들이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게 전반 매출 비중을 다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품주들은 프리미엄을 붙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만도 같은 기업만 보더라도 현대기아차 제외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수주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 추가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들을 증시가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은 보통 이제 거래가 많이 붙고 하는 것까지 판단을 하면 참 좋은데, 1차적으로는 손실 안 보고 나온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고, 추가 매수 가능하냐, 가능하다, 요 얘기까지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명신산업. 주가가 참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고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종목도 이제 슬슬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창 살펴볼까요? 연선님은 나무가 언제 갈까요?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나무가도 참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소외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스님,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희순이님, 태광 감사했습니다 하셨는데, 태광 혹시 뭐 수익 실현을 잘 보신 건가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고요. 야, 그리고 DX 얘기 나오니까 네. DX를 갖고 있는 분들도,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DX가 지난주 급등하고 오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나 이 고민들도 함께 채팅창에 묻어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사탕 올리버님은 지수가 너무 올라가서 무섭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수가 12거래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4,900에 가까워지는 선물이 지금 710을 넘겼잖아요. 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펼쳐집니다. 이 지수의 강세, 이 흐름이 모든 분들이 다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바뀌어 가면 좋겠네요. 많은 종목들이 재미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내 종목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은 전화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뒷번호 3575번님이 풍산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2% 보유하고 계십니다. 구리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13,000달러까지 뚫어냈다고 하는데요. AI 시대에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구리입니다. 관련주로 대표주죠. 풍산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전략까지 김근우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풍산이 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지금 시장에서 왜 이렇게 뜨거웠고 또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9만 원 레벨에서 12만 원까지 원사이드하게 올라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것들, 뭐 시트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선이라든지 구리선 같은 것들 합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이 주류예요. 주제품이고 이게 전체 매출의 한 70% 잡히고요. 나머지 30%는 탄약, 포탄, 기본적인 방산 제품들을 합니다. 이게 한 30% 잡힙니다. 그러니까 방산 모멘텀이 붙었을 때도 좀 움직여줬고, 최근에 글로벌에서 이제 비철금속 랠리가 굉장히 강했죠. 금, 은, 구리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측면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근데 비철금속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수혜주들이 많지 않다는 측면이고, 그중에 구리 관련주 중에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전선주들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산은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겁니다. 전선 등 포함된 비철금속의 랠리를 우리가 판단해 본다라면 사야 되는 건 전선주 중에 대장주들, 대표적으로 대한전선이나 LS 같은 기업이 될 테고, 아니요, 전문가님 요즘 방산 좋잖아요, 우주항공 좋잖아요, 이쪽을 봐야 되면 풍산도 괜찮지 않나요 한다라면 풍산보다는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쪽이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풍산은 양 다리를 다 껴 있지만 주축이 되는 모멘텀을 막 발생시키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딱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놓고 일단 이제 방산 볼게요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니요, 구리 비철금속 이쪽이 좋잖아요. 대한전선 봅시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풍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간에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얘가 바닥도 잡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턴어라운드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미 해당 모멘텀들은 주가에 다 작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통해서요. 그래서 비중 적게 들어가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 그건 잘하셨다라고 판단합니다만, 종목을 판단할 때는 항상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타겟하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모멘텀의 대장이 되는 축은 정해져 있으니까 풍산은 매도하시고, 비철금속을 보신다라면 전선을 보시고, 방산을 본다라면 방산주들을 보시는 게 보다 낫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을 살펴드렸습니다. 방산으로도,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풍산에 대한 진단 내용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근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볼게요. 네.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4,900선을 와. 소폭 밑돌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현재 1% 넘는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그 오후장 들어서 살짝 고개가 꺾이나 싶긴 했는데 다시 또 탄력이 붙죠. 네. 4,896포인트. 장중 고점으로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군요. 네. SK 하이닉스도 견조한 상승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 붙습니다. 고점을 점점 더 높이면서 966포인트. 이거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증폭됩니다. 네, 이렇게 지수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번째 출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더 확인해 볼게요. 오, 네. 저는 이 종목이 눈에 띕니다. 뭐죠? 순자님이 하이브 진단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요. BTS 컴백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또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주 전반에 대한 또 진단도 궁금하네요. 네, 그 BTS 공연 얘기 나왔으니까 네. 얘기 나오는데 요즘에 커뮤니티에 참 화제가 되고 있죠? 그 부산이었나요? 그쪽에 그 이미 예약되어 있는 숙소를 취소해달라고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오. 그 가격이 원래 한 1, 20만 원 이렇게 하던 숙소들이 돈 100만 원씩 다 넘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BTS의 파급력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숙소 가격으로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BTS도 또 컴백을 하고 블랙핑크까지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터주에도 조금 더 열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예. 이어서 또 어떤 종목들 올라오고 있나요? 자, 반도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동님, 에이징랜드. 이거 아직 바닥권에 있죠?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대포방님은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요. 인지컨트롤스라는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떤 종목 들어왔는지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 얘기를 어제 조금 했었는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보겠습니다. 텐텐님의 종목이고요. 56,600원입니다. 비중 많지는 않아요. 5% 비중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근 흐름이 아주 좋죠. 주가 흐름 뭐 계속 탄력을 붙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DX같이 지난주 급등했던 종목은 빠지는데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급등입니다. 단기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물어보셨거든요. 자, 인터내셔널 63,000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흐름이 아주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현재 주가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 아마 가장 싼 업종을 뽑으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업종이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그 주가, 여러분들 물론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상승하고 있지만 원래 놓고 보면 자동차 주가가 워낙 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놓고 보면요, 포스코 그룹 있죠. 포스코 그룹이 주가가 대단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기업 중에서 가장 싼 업종, 가장 싼 그룹주를 저한테 뽑으라고 하면 저는요, 과감하게 포스코 그룹을 제가 뽑아요.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기 전에요. 포스코 제가 홀딩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주가 보십시오. 최근에 주가가 이게 보시면은 이게 큰 장대 양봉 하나가 남아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상승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승 신호탄입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게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보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HDN대 중공업의 그 지주사 HDN대 볼까요? HDN대 주가 한번 여러분들 HDN대 주가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사상 신고가죠. 예,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의 차트 한번 보십시오. 사상 신고가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의 주가들은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이제 히토루의 체인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우리가 히토루에 관련되어 있는 그 테마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여러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연평균 있잖아요.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연평균. 최근에 계속해서 영업이익 1조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1조죠. 그럼 PR 10배밖에 안 돼요.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6,600원이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초입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일봉 차트잖아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에 접어든 거죠.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차트를 보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렴이 끝났죠. 예, 수렴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가요. 발산이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자로 써가면서 발산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제 발산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주가는 기본 7만원까지의 상승 남바가 바뀌는 구간이 있죠. 7만원까지는 충분한 상승세가 나오는 거죠. 그 종목 진단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 종목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종목 진단하느냐? 어떤 사람이 종목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살찌고 그렇지 않고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쉽게 종목 진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종목 진단이 가장 어려운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거 저한테 물어보면 종목 진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보면요. 증권사 직원들이 이게 경제TV에 나와서 종목 진단하는 거 제일 꺼려 합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 경제TV에 나와가지고요. 종목 진단하는 게 제일 꺼려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시장을 봐야 되고, 기업을 분석해야 되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은 지금 자리 매도가 아니다. 설사 주가가 여기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죠? 이제 요 박스, 여러분 보시면 이게요, 요 박스만, 이게가 일봉상으로 보면 이런 박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만약에 뚫었을 경우에는 주가는 7만원까지는 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예, 저는 항상 세 가지 전략입니다. 단기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이 계실 거니까 단기 7만원이고요. 좀 여유가 되잖아요. 그럼 7만 5천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보통 여유라는 것은요, 한 1개월 정도, 1개월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은 7만 5천원 정도.
그 다음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8만 원까지 가져가시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까지요. 8만 원까지 가져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포스코 인터넷은 얼마에 팔 것이냐.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계시라고요.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에 팔 것이라는 거 대략적으로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걸 알고 계시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거 얼마 정도까지 오면 매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오게 되면 과감하게 자기가 전략을 수립한 대로 시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포스코입니다. 단기 7만 원. 여기 되면 7만 5천 원, 중기 8만 원. 최대한 끌고 나가서 이 종목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피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갤러리아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화의 인적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하나갤러리아가 첫 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서원이 올라왔습니다. 서원은 구리 관련주로 꼽히면서 현재 21%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톤당 13,00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내에 공장을 안 지을 때에는 10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관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는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조 원 규모의 주식 매각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인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는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6칩 양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매매 중인 웰바이오텍이 랭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무브넥스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외신에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으로 꼽히는 한국무브넥스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중에서는 하나갤러리아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의 인적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갤러리아 주가는 연이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전략을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금산 전문가님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갤러리아 기업 자체는 이게 주가가 이게 올라온 게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는가 그 상승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상승의 이유를 알고 이 상승의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이게 단기로 끝날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요 지속이 됐을 경우에 실적하고 부합이 될 것, 실적이 연결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적으로 이게 이전될 것인가를 봐야 되자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실적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이게 실적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뜻이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하나갤러리아 진단 지금 얼마 제가 매수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주가가 이게 일봉이고 이 주봉이잖아요. 그죠? 이게 월봉 차트죠. 월봉상으로 보면 거기가 사상 신고가잖아요. 그죠? 매도죠. 예? 여러분 이게 매도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자리에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그룹주 중에서 가장 지금 좋지 못한 쪽이 지금 유통 쪽이에요. 유통 쪽에는 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이게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유통주가 되었던 뭐 바이오가 되었던 그 다음은 반도체가 되었던 간에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게 실적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수반되지 않는 종목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제 지인 중에서 보면요. 이게 파도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파도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예요. 시총 1조 원짜리 종목입니다. 시가 1조 원짜리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가 당해 있어요. 이거 거래 정지가 지금 당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파도라는 종목 자체가 좀 기본에 좀 충실했더라면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더라도 이렇게 2023년도, 2024년도 올해 지난해 3분기까지 적자 586억, 950억, 306억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적자를 보고 있으면 매매 안 하면 되잖아요. 적자 보는 종목 매매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 세상에 반도체가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도 수익이 나올까 말까 한데 이게 나와 있는 하나갤러리아 볼까요?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저는 어떤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느냐. 여기 보시면요. 영업이익은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보시면은 얼마 정도 2023년도에 얼마 나왔습니까? 98억, 31억, 올해 지난해 3분기까지가 3억 나왔죠.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예전에 말하면 경상이익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왜 단기 순손실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억이 나오면 이게서 법인세 비용 한 20% 빼고 한 20억 빼고 나머지 한 8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이 나오잖아요. 지금 단기 순이익이 뭔지 단기 순손실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 검사님이 지금 이 종목 진단할 때 단기 순이익이 뭐고 단기 순손실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부채가 많다는 뜻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부채가 많다는 뜻이죠. 그죠? 부채 증가하는 내용을 보세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3분까지 부채가 증가하는 거 보시라고요. 이런 거 안 보시죠? 아마 개인들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주식하실 때요. 기본에 충실하시라고요. 세계적인 여러분들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축구든 뭐 야구든 기본에 충실하면은요. 그런 사람 나중에 스타가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큰 선수가 될 수도 없고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이게 단기 차익금이 여러분들 400억 있다가 그죠? 1040억, 1600억 얼마나 500억씩 점프하네. 단기 차익금 500억씩 계속 주고 증가하잖아요. 그죠? 이게 500억 원이에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3년 450억에서 1040억에 대해서 1690억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갤러리아는요. 이제 주가가 매도할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요. 보세요. 주가가 지금 손절 라인을 딱 지키시고요. 제가 손절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가 5월 입행선이 깨지면 안 됩니다. 5월 입행선이 얼마냐? 1888원.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이거는 1808, 이건 기본이 깨지면 안 돼요. 이거 깨지면 이건 무조건 손절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1888원까지는 아래쪽에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아래쪽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짧게 놓고 보시려면요. 어떻게 하느냐. 짧게 놓고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시가가 얼마냐면요. 아침에 시가가 2105원이잖아요. 그죠? 시가가 2105원이잖아요. 짧게 보시려면요. 2105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105원에다가 손절 라인을 잡으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가다가 앞전 고점. 대략 얼마입니까? 요 이슈가, 인적 분할의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이 2,635원인데 얼마 정도까지 한 2,500원 정도까지 오면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이쪽으로 2,500원 전략 매도. 짧게 손절가를 잡아주세요. 오늘 시초가. 예, 시초가를 손절 라인을 잡고.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테마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 갤러리아에 대한 종목 진단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 진단을 하라 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에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네. 코스피 4,900선까지도 돌파가 됐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 오늘 오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 신고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네, 정말 5,000포인트까지 이제 100포인트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특히나 유의미한 건 오후장에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4,900선 돌파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지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전략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죠? 예, 4,900포인트 에 대한 이제 전략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그 시향이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 시향을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현재가 지금 4,904포인트죠. 지금 시장에서 누가 키를 쥐고 있냐면요.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어요. 이 지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키를 쥐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차트와 코스피 차트는 거기가 90%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코스피를 진단하기 이전에 삼성전자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최근에 약 10일 정도, 약 한 7일 요 정도, 거래일수로 한 10일 정도 있잖아요.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지금 주가가 14만 9,400원이에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아마 랠리가 나올 겁니다. 불꽃을 터뜨릴 불꽃을. 이게 말하는 불꽃입니다. 모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가가 고점을 칠 때는요. 반드시 불꽃을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불꽃을 터뜨려 아주 많이 남아있죠. 그죠? 따라서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삼성전자를 보실 때 단기로 보실 때는 16만 원에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여유가 되면은 17만 원이고 중기로 보시는 분은 18만 원이라고 보는데 요 18만 원 정도가 오면 이 정도가 오게 되면 아마 지수가 단기하면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8만 원 정도 왔을 때 지수가 한번 단기 고점이 올 수 있다.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시장은 무너지는 거니까. 따라 저는 삼성전자가 적어도 저는 1분기 있잖아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한 4월 초가 되겠죠. 4월 초까지는 시장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다. 4월 초까지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때 저는 지수가 의미 있는 그런 뭐 고점이 나오든 다시 한번 더 레디가 나오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는 크게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가 한 18만 원 정도까지 가면은 단기 한번 고점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으로요. 지수를 전망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별로 증권가 목표가가 상향도, 하향도 골고루 좀 섞여 있습니다. 마냥 밝지만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상향 리포트들이 좀 많이 쏟아집니다. 특히 산업재와 경기소비재 이쪽 상향 리포트가 대폭 많이 나오고 있죠. 산업재는 무려 20개가 넘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주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소비재도 상향만 6개, 건강관리도 상향 리포트가 5가지나 나왔습니다. 이쪽은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반대로 필수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제법 나오게 됐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 중에 특징주 3가지 뜯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데 관심도는 전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주가 레벨에서부터 그 흐름, 이 시청자들, 주주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입니다. 로봇과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죠. 거기다가 로봇택시 수혜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테슬라 출신의 본부장 선임, 이에 따라서 특히 이 SDV 쪽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붙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크게 올렸습니다. 종전의 목표 주가 36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지주사 효성입니다. IM증권의 분석인데 상법 개정안으로 지배구조 개선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오는 21일에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이 상법 개정안의 내용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든지 아니면 감사위원 선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고요. 목표 주가를 아주 크게 올려잡죠. 종전 목표 주가 10만 원부터 18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이쪽은 일단 우산을 좀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분석인데 목표 주가를 내리는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첨단 소재와 화학 모두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는 2차전지 소재를 의미하는 건데 GM양 양극재 출하에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어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올 상반기까지는 회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7만 원부터 42만 원까지 목표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현대차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번 질문을 드리지만 전혀 지루하지가 않죠. 현대차의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이제 50만 원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현대차의 이 목표 주가 이렇게 계속 올려가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나와 있는 그 현대차가 여러분 지금 국내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보통주가 885조죠. 그다음 두 번째가 SK하이닉스가 지금 한 500 얼마입니까? 한 58조 가까이 되죠. 그다음 3위입니다. LG 솔루션을 누르고 현대차가 대한민국 시가총액에서 3위죠, 그죠? 한 96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96조. 조만간에 이제 그 현대차가 그 100조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100조가 되는 거죠. 현대차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여러분 아틀라스죠, 그죠? 버스터 다이나믹스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현대차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제는요 로봇 사업에 여기도 주가가 녹아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자율주행이에요.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 그냥 매매하지 말고 국내 로봇돼 있는 종목을 매매하지 말고 그냥 현대차를 사든지 현대모비스를 사면 로봇도 사는 것이고 자율주행도 사는 것이고 자동차도 사는 거다. 백화점. 그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세트가 된다. 세트 그죠? 종합 선물 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로봇 종목을 사지 말고 현대차 사면 된다. 가장 안정적이다. 로봇과 자율주행과 자동차가 같이 섞여 있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주가가 이게 지금 47만 원, 이제 50만 원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게 일봉이죠.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눌렀다가 다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현대차가 로봇의 파운드리 업체다 보시면 돼요. 파운드리가 뭐예요? 위탁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로봇을 위탁 생산하는 뜻이에요. TSMC와 같아. 여러분들 로봇의 TSMC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죠. 단기적인 상승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초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50만 원은 가능해 보이고 이거는 그냥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저는 가능해 보이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5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 있죠. 중기로 보시면 60만 원까지 보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결코 제가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로 보시는 분은 50만 원까지 가져가면 되고요. 좀 중기로 보시면 6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 로봇이라는 거와 자율주행은 이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섹터가 아닙니다. 최대한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쉽게 물러설 수는 없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우리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현대차가 코스피 시가총액 3위까지 오를지 네.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네.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일이잖아요. 이렇게 현대차가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까지 끌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주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4,900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아직까지도 2,000대 네.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 가장 좀 중심적으로 놓여 있거든요. 3,000대도 좀 어안이 벙벙했는데 4,000대로 올라온 이후부터는 이게 지금 내가 보는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채팅창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리얼님이 현대차 급발진이구나. 문제인데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이런 급발진이면 좋은데요? 그럼요. 이거는 급발진의 이유를 분석 안 할게요. 네. 괜히 뭐라고 안 할게요. 그냥 계속 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 SDI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반가운 네. 분이 한 분 채팅창에 눈에 그렇죠. 띄는군요. 이종목 전문가님 오셨는데 네. 표정 관리 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지수가 이러고 지금 오후장에 갑자기 2차 전지도 날아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산업군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다 강하게 올라갑니다. 네. 결국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웃는 순간이 돌아오기 마련인 거죠. 그렇죠. 며칠 전에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남겨주셨죠. 네. 주식도 사랑도 타이밍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네, 정말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잘 인내하면서 솟구치는 순간까지 기다리셔야죠. 지금 가는 종목들이요. 반도체 2024년 여름부터 1년 내내 속 터졌던 거 기억하시죠?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채팅창에 맨날 이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가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현대차 이 관세고 뭐고 왜 안 움직이냐 이 얘기 정말 많았고요. 이렇게 고생했던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정말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라요. 뭐죠? 중꺾마. 중요한 그렇죠.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정말 딱 그 말이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종목들을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네. 볼까요? 다음은 정연선님이 S&T 모티브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 31,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S&T 모티브 역시 로보틱스로 수혜를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로 보유하실 생각이신 듯한데요. 그렇다면 S&T 모티브 전망에 대해서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S&T 모티브라는 종목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소형주가 아닌데 영업이익이 연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에서 여러분들 그 서스펜스 모듈이라고 있죠. 이 자동차 부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위 업종인데 총포를 제작하는 업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자동차이면서 방산이면서 뭐 자율주행도 뭐 로봇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기업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업을 저는 선호를 해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재무제표가 워낙 탄탄한 기업인데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요거는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인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연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평균 약 4년 평균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고 그 다음 보시면요. 저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 기업의 지금 현금성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단기금융자산이 얼마입니까? 2,500억 정도 있어요.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이 얼마? 2,200억 정도 있어요. 이 합치면요. 이게 얼마예요? 거기가 4,700억 원이에요. 4,7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요 정도의 지금 현금을 쥐고 있는 기업이죠. 이 종목 주가는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 1조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죠. 이런 주식은요. 여러분들 원금에 있죠. 원금에 한 10% 정도 매수해서요. 최대한 끌고 나가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그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죠. 그죠?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는데 이제 대형주가 주가가 추첨할 때 요 매기가 어디로 오느냐? 이 매기가 중소형주로 오겠죠. 중소형주로 왔을 경우에 이런 종목에 배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형주가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업종이 갈 수 있는 지금 그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으로 제 매기가 온다면 이게 나와 있는 S&T 모티브 같은 이런 종목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보니까 한번 제가 수급을 볼게요. 아직까지는 보니까 연기금에 조금 매수가 들어왔네. 그죠? 연기금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개인들만 매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주가의 좀 달력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분께서 지금 보니까 매수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31,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앞전 고점 이거 돌파가 나온다면 48,000원 돌파가 나온다면 이 종목은요. 얼마까지도 짧게는 42,000원까지 좀 여유가 된다면 46,000원까지 가져갈 수도 되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42,000원
42,000원에서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46,000원에서 매도할, 이 두 개를 결정하시면 되겠고, 보유 기간은요, 한 1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자동차 부품주하고, 방산하고,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 최대한 한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S&T 모티브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함께 해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투자 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께 인사 주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업님께서요. 네. 금산 전문가님 추천 종목들 최고입니다. 현대차, 금호석유와 한화 시스템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겨주세요라고 인사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장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요. 오늘 시장 상황 너무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살아나니까 오늘 예. 채팅창 분위기도 정말 따스하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수진코가 N차전지 이야기도 네. 했는데, 박보검님께서 0차전지래요. 0차 간다고. 네, 2차 전지를 넘어서 그렇죠. 4차 전지, 이번에 N차 전지, 0차 전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대형주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가죠. 0차. 자, 네. 그러면 지금 지수 잠깐 볼까요? 네. 코스피를 보니까요. 와, 장중 고점입니다. 와. 4,907포인트. 여전히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오장의 2차 전지까지 와. 살아나면서 네, 그렇습니다. 점점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네, 지금 4,909포인트까지 와. 오르면서 어디까지 오를지 저희도 예.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고점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기록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든든하게 수익 좀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